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A4 용지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슬라이드는 총 6장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꼭 순서가 1번부터 차근차근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 때 글자의 색깔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검정색과 흰색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도형에 대해서도 스타일이 그림자라든지 외곽선 보이는 대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슬라이드의 번호도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제목 도형 그리고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삽입하실 때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 잘 찾아가셔서 그림을 삽입해 주세요. 전체 구성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와 순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용지가 A4 용지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군요. 용지 크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사용자 지정 보이고요. 슬라이드 크기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선 바로 보이지 않네요.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 단추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컨텐츠를 넣는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최대화든지 맞춤 확인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슬라이드는 총 6장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린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만 있죠. 홈으로 다시 갈 거고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대로 둘 건데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고 아래쪽에 도형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겁니다.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글씨를 쓰거나 표나 차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이라고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방금 선택했던 거 똑같은 아이를 또 넣겠다라고 할 때는 위쪽에 반짝이 종이 누르시게 되면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도 제목만 있고 아래쪽에는 도형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거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친구 그리고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과 하단 로고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라고 하니까요. 자, 2번 슬라이드를 대표로 보겠습니다. 제목 부분 보시면 도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마스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쭉쭉쭉 보이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도형을 넣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삽입의 도형.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건 화살표 모양이네요. 화살표 모양을 그려줄 거고요. 방향이 왼쪽을 바라봐야 되니까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방향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색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도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도형에 대해서 선이 없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윤곽선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뒤쪽에 깔려있는 건 색깔이 조금 더 밝아 보이니까
채우는 색깔만 좀 밝은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죠. 그 위쪽에 삽입의 도형, 십자가를 길게 늘려서 이렇게 얹어 놓을 거고요. 이 아이도 채우는 색깔은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윤곽선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궁서의 40의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도형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세요. 궁서 크기는 40이고요. 글자의 색깔 흰색입니다.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도형 밑에 깔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순서를 맨 앞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형에 하얀색으로 글씨가 얹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제목뿐만 아니라 하단에 로고도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로고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왼쪽 아래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내 거 PC에 들어있는 그림을 불러올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 그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로고 2번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넣으시면 일단 이미지가 들어올 텐데요. 크기를 좀 줄여서 왼쪽 하단에 있었었죠.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내릴 거고요. 배경은 투명색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지에 회색 배경 보이시나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색 지정. 어느 부분을요? 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 구성이 다 끝났으면 이제 왼쪽에 모든 아이들이 적용된 거를 확인했는데 우리는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는 여기에 도형들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얘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닫고 나오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모든 아이들이 다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의 번호에 대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삽입에 글자에 대한 거 슬라이드 번호를 표현해 주세요 라고 슬라이드 번호, 하지만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마세요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모두 적용했을 때에 이 친구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2번, 3번, 4번 나머지 슬라이드들은 번호가 보이고 있죠. 슬라이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표지 디자인에서는 이 친구들이 필요 없으니까 넓게 드래그해서 지울 거고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삽입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조건에 보시게 되면 그 도형에 대해서도 또 지시사항이 보이는군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배지 도형을 이용해서 쭉 화면에 채우도록 할게요.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도형 서식을 보시게 되면 도형을 채워주는 게 색깔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서 커피콩 모양 그림 3번으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투명도가 50입니다. 도형의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위쪽에 있는 도형 서식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들은 그렇게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찾아지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여기에 있는 투명도는 보이질 않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으로 불러낼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띄워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줄여놓은 상태라서 요 서식 창문은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창이 넓으실 테니까 요건 그냥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채우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채울 때의 그 투명도 50%예요 라고 하면 살짝쿵 투명해진 거 확인되시죠?
워드아트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중에서 워드아트 가장 밋밋한 첫 번째 친구로 선택하시고요.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는 도둠의 굵게라고만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홈으로 가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도둠의 굵게까지만 표현할 거고요. 그림자는 없습니다. 텍스트에 근접 반사의 터치라고 되어 있고요. 살짝쿵 구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는 도형, 도형 서식이라고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도형의 채우기 윤곽선 효과 말고 글자에 대한 거 텍스트의 채우기 윤곽선 효과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효과, 근접 반사의 터치, 모양새를 보아하니 살짝쿵 구겨져 있죠? 변환. 위아래로 볼록한데 느낌이 안 드니까 크기를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림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 하면서 작업했던 것처럼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배경 색깔 투명하게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 서식에서 색깔에 대해 투명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예요. 제목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목차. 도형을 한 세트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사각형. 여기에서도 도형에 대해서 선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은 상관없지만 윤곽선은 꼭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글씨가 도형 바깥에 있네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글꼴이 굴림의 2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서 복사, 질질질 끌어서 놓으시면 되겠죠. 타이핑하도록 하죠. 일단 제작이 끝나면 몽땅 선택을 하셔서 잊지 마시고 글꼴을 맞춰주세요. 굴림의 24. 그림을 삽입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림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삽입의 그림, 그림 4번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그림이 6개나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요만큼만 잘라서 표현을 할 건가 봅니다. 자르기 기능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불러오도록 할게요. 삽입. 여기에서 그림을 일부분 자르겠습니다. 그림 삽입을 하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 있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죠. 가장자리에 보이는 요 깜장색의 선이 칼날이에요.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그림뿐만 아니라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인 거 보니까 얘를 얘기하는 것 같죠? 글자들을 쪼로록 블록을 잡을 거고요. 삽입에 하이퍼링크 현재의 내 문서에다가 연결할 거니까 현재 문서라고 할 거고요.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4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확인해서 맞춰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파란색으로 밑줄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슬라이드네요.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아래쪽에도 타이핑을 할 건데요. 영문자와 한글이 서로 상자의 크기가 다르군요.
따로 만들어서 하나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작성하시고 나면 글 머릿기호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아이는 다이아몬드 모양, 얘를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지요. 거기에서 기호를 찾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선택을 해줬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수준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하게 되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그 상태에서 기호를 V체크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도둠의 24, 줄간격은 1.5, 여기는 도둠의 20, 줄간격은 1.5라고 되어 있죠? 공통적인 부분들 먼저 쪼로로 블럭 잡아서 글꼴 맞춰줄게요. 도둠이라는 것과 줄간격이 1.5라고 하는 건 공통 내용이라서 똑같이 넣었고요. 다이아몬드 단락에 대해서는 글자의 크기가 24, 진하게.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상자의 테두리를 왼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글자를 바꿔주세요. 상자를 적당히 출력 형태를 보시고 너비 맞춰주시면 글자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동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미디어, 비디오를 넣도록 할까요? 그림들이 들어있던 픽처 방 안에는 동영상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얘를 1하고 삽입하게 되면 비디오가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재생하는 방법, 자동 실행의 반복 재생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비디오에 대한 재생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실행할 거다. 반복적으로 재생할 거다. 체크하시고 나오시면 세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표를 만들 때에는 몇 줄에 몇 칸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왼쪽과 위쪽에는 도형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도형들 빼고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가 표죠.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 줄, 그리고 칸은 두 칸, 그 중에서도 여기는 세부사항으로 다시 나눠주면 될 것 같군요. 네 줄에 두 칸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를 만들 거예요. 표 삽입 단추 누를 거고요. 열은 2개, 행은 3개. 확인 단추를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가운데에 있는 요 칸은 다시 한번 가운데를 나눠주고 싶은 거죠. 여기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레이아웃에서 셀을 분할하겠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 셀을 분할해 주세요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아래로 나눠주는 건 행이죠. 줄. 그리고 칸은 그대로 갈 거니까 칸은 하나짜리입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표를 작성했으니 표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3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표 디자인 보일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이름을 정확히 찾으시면 되겠죠.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3번. 그런데 색깔이 우리 건 좀 알록달록해 보이죠? 그건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머리글과 줄무늬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해서 굴림의 18이다 라고 맞춰주도록 하죠. 가운데 위치할 거고요. 위아래도 중간이다 라고 선택을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으니 위쪽은 짙은 색, 아래쪽은 옅은 색인 거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위쪽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을 합쳐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두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다가도 글꼴은 굴림의 18이라고 맞춰주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예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차트를 넣겠다라고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묶은 세로막 대형이네요. 클릭하셔서 확인하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창이 뜰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고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항목 부분에다가 인원이라고 데이터 입력을 해봅니다. 숫자 값들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항목 3번과 4번이 쓸데없이 보이고 있죠. 그 부분은 요만큼이라고 선택하고 지울지라도 공간은 남아요. 여기에서 범위를 잡으실 때에 이렇게 모퉁이에 보시게 되면 점이 보입니다. 점에다 정확히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 보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필요한 거 요 범위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인원과 비율에 대해서 라고 두 가지 항목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막대를 보면 학부모, 모국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 거하고는 반대죠. 그러면 데이터 입력된 상태, 요 데이터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행과 열을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막대가 5개가 조로록 하고 뜨는 거 보이죠? 다시 클릭하면 모여져 있는 거 확인돼요. 그래서 출력률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데이터를 일단은 넣었고요. 그 안쪽에 글꼴이 굴림의 16 외곽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군요.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의 크기는 16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글자들의 크기가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외곽선이 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차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홈에서는 작업할 수가 없네요. 차트 작업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뜹니다. 여기에서 테두리에 대한 건 서식으로 가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테두리에서는 어떤 색이라고는 언급이 없지만 그냥 까맣게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차트에 대한 세부 조건 보시게 되면 제목 보입니다. 제목 입력하세요. 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궁서에 24 굵게 표현했고요. 테두리가 있다, 채우기가 있다, 그림자가 있다 라고 하는 친구는 서식으로 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겠죠. 채우는 건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방향성 지시가 되어 있죠. 오프셋 아래쪽. 차트 영역에 대해서 노랑으로, 그림 영역에 대해서 흰색으로 색깔 칠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안에서 커서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 차트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계열인지 하나하나 이름이 뜰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채우는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도형에 채우기, 색깔은 노랑. 막대에 세워져 있는 요 동네가 그림 영역입니다. 선택하셔서 채우는 색깔 흰색. 데이터에 서식에 보시면 비율 계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세요 라고 했네요. 비율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주황색 막대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보인다면 그 친구를 클릭해서 바꾸시면 될 텐데 보이질 않으니 선택이 잘 안 되는군요. 아래쪽에 있는 범례 중에서도 요 비율이라고 하는 아이만 선택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율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나서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보조축 체크하고 나오세요. 값을 표시하십시오. 모국인 모임의 비율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모국인이라고 한다면 요 동네에 대한 거죠. 거기에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주황색의 요 점. 그런데 모든 점들이 선택이 되는군요. 요 친구 하나만요 라고 선택을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선택이 풀리고 요 하나만 선택된 게 확인되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도 역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열려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위치를 위쪽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 지나가는 눈금선들이 없으니까요. 요 친구들이라고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표식을 보시면 우리 건 굉장히 작은데 출력물에 보시면 그거보다는 좀 더 크고 모양도 마름모 모양이네요. 얘를 1라고 선택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거 선에 대해서 라고 뿅 찍고 접어 놓을까요? 표식이 보입니다. 표식에 대해선 자동으로 잡혀 있는 걸 내가 수동으로 바꾸겠다라고 표식의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제공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마름모로 바꿀 거고요. 크기도 너무 작으니까 2배, 10 정도로 잡아주시게 되면 충분히 잘 보이죠? 더불어서 아래쪽에 있는 요 표 모양은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오른쪽에 더하기 요소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위쪽에 있는 차트 디자인에서도 차트의 요소를 추가, 더하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 요소 추가 중에서 데이터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례 표시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인원, 비율은 이라고 해서 범례 표시가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필요가 없겠네요.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점점 모양이 갖춰지고 있죠. 0부터 18만까지 2만 단위로 들어가 있는 거 불만 없고요. 오른쪽은 0.0%에서 60%라고 해야 되는데 단위도 다르고 그 사이에 단위도 10%, 20%라고 다르군요. 콩 찍으셔서 축서식을 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0.6, 60%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0.1, 10%씩 되어 있는 걸 0.2라고 하면 20%씩 단위가 듬성듬성 들어갈 거고요. 소수자리가 두 자리만큼 보이는데 아래쪽에 표시 형식에서 소수자리는 한 자리로만 보일 수 있도록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에 대한 색깔이 거의 보이질 않고 있어서 이왕 온 김에 선의 색깔들 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선의 색깔은 짙은 색이에요. 도형을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도형에 대한 효과 그리고 글꼴 모두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 글자의 모양은 도둠의 18,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도형을 넣으실 때 이렇게 납작납작해 보이는 아이들은 도형이고요. 올록볼록해 보이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죠. 도형들을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도형과 스마트 아트 잘 구분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제작을 하실 때 위아래를 뒤집어 주는 관계로 글자가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따로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얹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글자들에 대해서 도둠의 18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나머지 스마트 아트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도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셔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뜰 거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우리도 색깔을 알록달록한 색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어떤 색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스타일에 대해서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만화, 강한 효과라고 되어 있죠. 3차원에서 찾으십시오. 글꼴에 대해선 똑같이 도둠의 18, 완전히 똑같이 생긴 아이가 없다면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찾으셔서 수정하셔야 해요. 세그먼트 주기형. 읽기 부분이 모자라는군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글씨를 추가할 일이 없으니까 창은 닫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까망색으로 보이니까 색깔을 검정색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최종적으로 오브젝트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체들을 묻겠습니다. 이만큼은 이라고 해서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 주세요 라고 했죠. 왼쪽에 있는 친구들 먼저 좌라락 잡아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애니메이션 메뉴에 가셔서 실선 무늬 세로라고 되어 있네요. 효과 옵션에 보시게 되면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한꺼번에 넓게 잡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애니메이션을 회전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클릭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 보입니다. 링크가 잘 걸려 있다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 나올 거고요. 클릭하면 네 번째 표 슬라이드로 이동하죠. 클릭, 클릭.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애니메이션 걸어줬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실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회전.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3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